여러분, 드디어 코스피 7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6년 5월 한국 증시는 사상 유례없는 숫자를 기록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에서는 연일 최고가 경신이라는데 정작 내 계좌는 왜 여전히 파란색일까요? 오늘 그 숫자에 가려진 한국 증시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기록부터 살펴볼까요? 2026년 5월 7일 기준 코스피 종가는 7,490.05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6,07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썼죠.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은 이 평균의 함정을 연일 보도하며 우리를 환상에 젖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철저히 소수의 잔치일 뿐이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은 고작 200개 뿐인데 떨어지는 종목은 무려 679개나 됩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3.4배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937개 종목 중 시장 수익률을 앞선 종목은 단 10%도 안 됩니다. 혹시 나만 주식을 못하나 라며 자책하셨나요?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기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7천선은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특정 대형주들이 지수를 강제로 끌어올린 일종의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통계적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지배하는 단어는 바로 K자형 양극화입니다. 알파벳 K처럼 한쪽은 하늘을 찌르듯 치솟지만 다른 한쪽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죠. 위로 뻗어가는 줄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입니다. 반면 나머지 90%의 기업들은 자금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수치로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2,696조 원에 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44.5%를 단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의 절반을 이 두 종목이 집어삼킨 셈이죠. 이제 코스피는 한국 경제의 지표가 아니라 반도체 지표라고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쏠림 현상이 불과 1년 만에 극단적으로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1년 전인 1월 2일만 해도 반도체 대형주의 비중은 22.6%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4.5%까지 치솟았죠. 정확히 2배나 커진 겁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곧 이 두 종목의 변동성이 되어버린 아주 위험한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0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막대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SK하이닉스가 410조 원을 가져갔고 삼성전자가 390조 원을 가져갔습니다. 전체 증가분의 80%를 단 두 기업이 독식한 겁니다. 나머지 900여 개 기업은 남은 20%를 두고 그야말로 피말리는 싸움을 벌인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AI 슈퍼사이클의 도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저점 대비 무려 870%나 급등하며 144만 7천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00% 급등하며 23만 2,500원 시대를 열었죠.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협력사들도 함께 오르는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사라지고 오직 쏠림 효과만 남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단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원을 순매수했는데 그중 무려 2조 원 이상이 오직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기계적인 대형주 편식 매수가 계속되면서 하위 종목들의 수급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은 현재의 주가보다 미래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봅니다.
지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 전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 보이지만 이건 반도체를 뺀 나머지 시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곳으로만 돈이 몰리는 무한 반복의 쳇바퀴가 완성된 것이죠. 코스피가 7천을 찍으며 비상할 때 코스닥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소재나 부품주들조차 대형주의 온기를 받지 못하고 밀려났죠. 바이오 로봇, 내수 소비재 섹터는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초 대비 최대 24% 하락했고 LG 생활건강과 롯데쇼핑도 내수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수 7천은 한국 경제의 건강함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제 과거의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내 주식도 오를 거라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철저한 종목 장세이자 섹터 생존 장세입니다. 어떤 섹터에 올라타느냐는 이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극단적으로 분리된 시장의 구조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 7천선 돌파. 이건 한국 증시의 호황이 아니라 글로벌 AI 밸류 체인에 탑승한 두 기업의 성적표일 뿐입니다. 시장의 평균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시장의 구조를 꿰뚫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힘은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